안녕하십니까. 새해 소원성 차십시오. 최상천의 사람나라 2020년 오늘 첫 강의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실사구시 2021 첫 번째입니다. 작년 말에 KBS에서 총선 관련해가지고 4.15 총선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각종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KBS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보도된 것을 보면은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30.5%, 그 다음에 한국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18.3%, 그 비율이 정확하게 5대3입니다. 5대3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이 50%를 득표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30% 득표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격차가 20%입니다. 20% 격차가 나면요. 제가 이제 각종 역대 선거를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 격차가 난 선거가 아예 없어요. 근데 20% 격차가 나면은 어느 정도 이 양당이 어떻게 의석이 배분이 되어 있냐 하면요. 얻느냐 하면은 민주당은 250석, 자유한국당은 50석 얻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세히 좀 봤더니 여러 곳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표본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할까 천기누설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했던 표본의 구성을 다 공개를 했어요. 이 표본 구성된 걸 공개했는 걸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재해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거꾸로예요. 민주당이 압승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해요. 그래서 그걸 역대 선거에 관련해가지고 이 역대 선거에서 득표율이 차이하고 의석수 차이가 나오죠. 그죠? 그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KBS 여론조사가 맞다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4.15 총선에서 최소 180석, 최고는 여기는 210석이라고 해놨는데 얼마까지 얻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자유한국당이 압승하는 거로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쭉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지금 저 영감 또 미쳤다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2016년도에도 제가 그 선거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압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이 딱 한 석 이겼습니다. 한 석 이겼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차가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그때요 민주당 이긴다 한 사람 없었습니다. 전부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압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 추억 이 총선 때 일이 지금 막 떠올라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요 거의 비슷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새누리당이 낙승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선거 이전에 여론조사들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세요. 위에가 빨간 선이 이게 새누리당, 요게 민주당, 요게 녹색이 국민의당, 요게 노란색이 정의당 그래요. 확연하죠, 차이가. 그렇죠? 한 15% 이상 이기고 있었어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압승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찾아보니까 새누리당이 130 내지 150석, 더불어민주당은 80석 내지 120석. 그래가지고 평균 잡으면은 새누리당은 한 140석 얻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100석 얻을 거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한 40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석 차로 민주당이 이길 거다. 이래 본 거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근데 그게 전부 엉터리라는 게 선거 끝나서 선거 출구조사하고 나서 다 바로 그게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죠. 근데 저는요, 그때 여론조사를 꼼꼼히 추적해 봤어요. 이번에도 이제 여론조사를 추적한 건데, 꼼꼼히 추적해 보니까 이 여론조사는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내놓은 이 결과를 꼼꼼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실제로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최상천의 사람나라 39강 2016년도에 에서 주권자 혁명 세 번째 더민주 무조건 150 넘는다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심층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득표율을 예상을 해봤어요. 그 예로서 어디를 들었냐 하면은 서울 강남을 강남 가면은 새누리 텃밭이죠. 그렇죠? 강남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한 시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발표된 걸 보니까 그때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45.2%, 전현희가 30.1%로 그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15.1% 이기고 있었어요. 그럼 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걸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유선전화 ARS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보니까요 보수 표본이 보수가 한 20% 더 많이 아예 추출되도록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더민주한테 20%를 줬어요. 전현희한테 20%를 추가하니까 36.1%가 돼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 여론 이 투표하기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꼭 하겠냐 안 하겠냐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적극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은 50%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 여론조사 했는 걸 보니까. 그런데 더민주는 70%가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심판풍이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다는, 내재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에 대입시켜 보니까 더민주가 46.9%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전현희가. 그래가지고 김종우이는 45.2%고 전현희는 46.9%라 가지고 원래 여론조사에서는 15.1% 새누리가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제가 세망으로 보니까 전현희가 오히려 1.9%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전현희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때로서는 뭐 미친 놈이죠. 근데 당선됐어요. 전현희가. 당선됐는데 실제로 표를 얼마 얻었냐면 51.5%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훈이는 45.2% 그 여론조사 나왔는데 44.4%면 거의 같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전현희 거는 진짜 이 두 가지가 아까 얘기한 표본 문제, 그죠? 그 다음에 투표 의지 문제. 이게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오류를 보니까 그 강남 을의 여론조사가 얼마의 오류를 범했냐? 20.1%의 오류를 범했어요. 그런데 KBS 여론조사에서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그 오류를 범했냐? 한 26% 오류를 범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제 역대 선거를 추적해가지고 투표율에 법칙하는 걸 좀 한번 뭐라고 할까? 가설로 만들어 봤어요. 역대 투표율을 보니까 투표율이 높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 더민주한테 유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투표율에 대한 그 예정치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니까 62% 투표를 할 것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2% 투표를 하게 되면은 더민주가 150석, 새누리가 100석 이렇게 나와가지고 압승한다. 근데 실제 투표율이 5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의석에서 122대 123으로 이제 뭐 과반을 어렵고 딱 한 석 이겼죠.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예측했던 이 57% 나왔을 때의 의석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가 57% 투표를 하게 되면 새누리 125, 더민주 125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요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1% 차이 나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투표의 법칙 이건 거의 다 맞다. 거의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을 했는 게 새누리당이 105석, 민주당이 153석 얻을 거다. 예측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민주당 이긴 건 맞췄는데 근데 그 격차는 이렇게 나지를 않았죠. 성과와 오판 여론조사
아예 해체해가지고 분석을 해버린 겁니다. 기존의 여론조사 그거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거에다 다른 요인들 다 부과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실제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승리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정세균도 종로에서 오세훈이한테 엄청 깨졌거든요. 여론조사상에서. 근데 정세균 이길 거라고 그랬거든요. 정세균 전현희 승리하는 걸 예측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오판한 게 투표율이 62%가 나오리라고 생각한 게 오판이죠. 너무 높게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이 대구 살다 보니까 호남의 민심 돌아가는 걸 알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말에 KBS가 2020 총선 기획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표본 크기가 상당히 커요. 2,000명이에요. 보통 1,000명 정도잖아요. 그죠? 전국 조사할 때. 지역 조사할 때는 한 500명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조사할 때는 한 500명 하거든, 보통요. 2,000명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이요, 정확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17.0%.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사실에 가깝게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왜곡만 안 했다면, KBS가 그걸 왜곡을 한 거죠. KBS하고 이 조사기관이, 그죠? 여론조사기관이 왜곡했을 뿐이지,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은 작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규모, 조사 방법, 응답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인 표본의 구성을 공개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이 선거 예측할 때 분석 자료들을 보냐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료예요. 사실 이걸 분석해 보면은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야당도 뭐 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분석 안 하고. 그래서 이 KBS 자료를 심층 분석해가지고 재해석하면은 실사구시에 도달할 수 있다. 거의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KBS가 이제 KBS 나름의 결론을 얻기 위해 가지고, KBS가 바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표본에다가 한국당 대비 민주당은 2배 이상, 정의당은 4배 이상 구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당도 만약에 100명이 들어갈 게 정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은 230명 넣어버린 겁니다. 민주당 투표했는 사람.
그 다음 정의당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투표했다 할 것 같으면 45명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안 그러면 이런 표본 구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표본 구성을 보니까 2016년 선거, 지난 선거에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투표한 사람을 48.6% 표본에 넣어놨어요. 거의 반을 민주당 투표했는 사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찍은 사람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몇 프로 됐냐 하면 한 21, 2% 돼요. 그러니까 꼽 이상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새누리당은 투표자 중에 2016년에 새누리당에 투표했는 사람 중에 21.8%를 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죠. 그래서 이걸 셈을 해보니까 이래야 됩니다. 지역구에서 셈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투표할 때 새누리당 찍은 사람이 38.3%예요. 그 다음 민주당 찍은 사람이 37%예요. 그런데 KBS 표본에서는 38.3%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을 몇 프로 집어넣었냐면 21.8%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런데 57%만 넣은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37%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프로를 넣었냐? 48.6%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31%가 들어간 겁니다. 정의당은요, 1.6% 얻었어요, 그때. 근데 4.1% 넣어가지고 무려 256%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새누리당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더 집어넣은 거냐. 보니까 새누리당을 100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231, 정의당은 물경 450%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여론조사가 아니죠, 이미. 그렇죠, 그죠? 여론 창조를 한 거죠. 아예. 그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경우에는 새누리당을 100으로 잡을 때 219 내지 231%, 정의당 경우에는 421% 내지 450%를 표본에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KBS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을 아예 창조를 해냅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뭐냐? 한국당에 비해서 표본을 2배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민주당이 43.9%가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원래 넣어야 될 게 한 60% 이하로, 아까요 57%였죠, 그죠? 넣어가지고 21.2%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당은 아까 봤죠? 4배 이상 넣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의당 지지자가 몇 프로 나왔냐면 8.6%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KBS가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여론 창조를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문재인의 국정평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2016년도에)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48.6%, 그 다음에 정의당을 찍은 사람이 4.1%, 이래가지고 전체 표본 중에 52.7%가 친문 세력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친문 세력을. 그 다음에 반면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국당은 21.8%, 바른미래당은 나중에 생긴 당인데 여하튼 이거 다 해가지고 26.3%예요. 그러니까 친문재인 세력을 52% 집어넣고 반문재인 세력을 26% 집어넣어가지고 여론조사 국정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뻔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왔냐? 민주당을 2배 이상 넣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했더니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사람이 50.7%, 잘 못한다는 사람이 45.9%예요. 이래 해가지고 잘 못한다가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죠. 애초에 표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식이 복잡하니까 그 식은 생략하고 정상 표본으로 바꿔봤어요. 정상 표본으로 할 경우에는 문재인 국정평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얼마나 나올까? 그걸 해봤더니 정상 표본일 경우에 문재인 잘한다가 38.6%, 문재인 잘 못한다가 60.1% 나와요. 그러니까 KBS는 어떻게 한 거냐? 문재인이 잘한다는,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문재인이 잘한다는 여론조사가 38.6% 나와야 되는데 그걸 표본 조작을 통해 가지고 몇 프로로? 50.7%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2.1% 했죠. 그 다음에 잘 못한다는 정상 표본으로 하면 60.1%가 나오는데 이걸 표본을 민주당을 2배 이상, 정의당을 4배 이상 집어넣어 가지고 45.9%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14.1%를 줄인 겁니다. 잘 못한다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요 26.3%. 그러니까 26.3%만큼 여론을 왜곡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게요. 친문이 52.7 내지 52.8%가 들어가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도요, 잘한다는 사람이 50.7%예요. 잘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요. 그 다음에 반문은 26.3%인데 26.3%에 불과한데도 잘못한다는 사람이
45.9%로 나와요. 19.6%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있잖아, 그죠? 친문 쪽에서도 그렇고 중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딱 3대 7로 잘한다가 3, 잘못한다가 7로 나와요. 그러니까 KBS가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했지 자료를 공개해 놔놓으면 그죠? 그 자료를 보면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어떻게 이걸 조작하는지. 조작 과정이 조작한 게 다 드러나요. 이게요,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들보다는 길거리 여론조사에 더 가까워요. 길거리 미터에서 자유의 창이라는 김재홍이라는 분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2019년도 후반기에 수도권 전체를 돌면서 했어요. 그래서 7,150명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한 번에 하는데, 그죠? 기껏 수십 명 할 때도 있고, 많아야 한 200~300명 정도 하는데, 했으니까 7,150명이 되자면 몇 번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수도권에서 문재인 잘한다가 25% 남짓, 문재인 잘 못한다가 74% 남짓, 거의 3대 1이에요. 잘못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까 우리가 표본을 정상화했을 때 그 수치하고 거의 오히려 가깝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그 조작의 방법이 제일 큰 건 역시 표본을 아예 문재인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도록 표본을 아예 그래 구성하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을 아주 요상하게 합니다. 질문이 첫째 공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편파적이고 아예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공격하는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야비한 말들 있잖아요. 를 함부로 막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에 약하거든요. 그 말에 희끄덕희끄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항을 보면 자유한국당에 엄청 불리한 문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뭘 했냐 하면은 4.15 총선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난 이때까지 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야당 심판의 선거다 하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문항을 보면요,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객관적이에요. 공정해요, 요 질문은. 근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질문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에요. 낙인 찍기예요.
자, 내년 총선에서 자기 반성 없이 자유한국당이 왜 자기 반성해야 된대요? 아니, 민주당한테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민주당은 집권하고 그럼 자기 반성할 일이 없어요? 너무나 많잖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다음에 정부의 발목만 잡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수 야당이다. 이렇게 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낙인을 3차례 걸쳐서 찍는 거죠. 그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3차례에 걸쳐서 낙인을 꽉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본성 없는 정당을 지지한다 하면 그 지지할 사람 얼마나 많을까? 정부 발목만 잡는다. 남 발목 잡는다. 지지하겠어요? 더구나 보수 야당이다. 당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여는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놔놨잖아. 여긴 당 이름도 아예 밝히지도 않아. 아예 무슨 괴물 비슷한 취급해. 그래가지고 보수 야당이라 했거든. 이거는 수구꼴통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진보하면 뭔가 개혁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나는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골 때린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는 거 그것도 웃기는 짓이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개혁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한국이 이게 지켜야 될 게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여하튼 골 때리는 나라, 이 당이지,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은 여론조사에서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보라는 사람은 여기에 확 뭉치겠죠. 보수 야당 일어났으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36.4%예요. 그 다음에 정권 심판에 반대한다는 게 54.3%예요. 그 다음에 야당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많아요. 58.8%예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얘기할 때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독립기구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기구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빤하잖아, 결과가.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면요. 사실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 시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대통령 책임제가 왜 대통령 책임제라 그러겠어요. 이 모든 전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야당 책임이다 하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정을 저가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놔놓고 그 실정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겁니까? 야당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목 잡기라는 게 방해자, 나쁜 놈, 이 악당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제에서는 그죠? 정권을 심판해야 되냐? 지금 아니면 정권이 잘했으니까 정권을 지켜줘야 되냐? 그거 물어야 돼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여론조사에서 숨어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숨어있는 사실. KBS는 일체 입 밖에 안 내지만은 숨어있는 사실. 그걸 보니까 2016년도에 민주당을 투표한 사람 중에 2019년도에 그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최소 37%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0명이, 만약에 민주당 표본 중에 100명이 민주당 투표했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37명, 최소 37명이 민주당 안 찍겠다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민주당에 등을 돌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긴 최소 37%지만 실제로는 한 50% 되려고 봐요. 그걸 다 설명하자면 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KBS 조사한 것 중에 4.15 총선에 그 당을 지지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지지한 당을 꼭 찍겠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민주당 지지자는 지역구에서는 64%, 비례대표에서는 53.3%가 민주당 찍겠다 그래요. 자기가 지지자인데 민주당 찍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은요, 지역구에서는 75.8%, 비례에서는 77.0%가 한국당 찍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거 와라 말이야. 그런데 비해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요, 지당 찍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두 당은요, 5분 선거 끝나면 망해요. 근데 이게 KBS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다,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다 이지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표본을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도록 아예 표본을 구성하는 거. 첫째, 그죠? 2배 이상.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을 아주 편파적으로, 민주당에는 아주 우호적으로,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악의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언론이고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범죄 기관이에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겨레가 이래 된 걸 생각하면요, 참, 민주화 세력들의 있잖아, 타락이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KBS 표본을 이 한겨레 표본입니다. KBS 표본이 아니고 한겨레 표본입니다. 한겨레에서 조사했을 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56%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 중에서 진짜 유권자 중에서 문재인을 찍은 사람의 비율은 31.7%예요.
그러니까 거의 곱 가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7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또 일일이 계산기 또 들어가면서 표본을 정상화해 봤어요. 표본을 정상화하면은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 봤더니 문재인이 56% 집어넣었을 때는 잘한다가 47.6%, 잘못한다가 41.9%예요. 그래가지고 잘한다가 5.7% 많아요. 그런데 표본을 정상화해가지고 문재인 지지자가 문재인 찍은 사람이 31.7% 되도록 해가지고 재구성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이 37.1%, 문재인 잘 못한다는 사람이 55.1%예요. 그래가지고 잘 못한다는 사람이 18%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를 합해 보니까요. 23.7%. 그 23.7%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문재인 쪽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왜곡한 겁니다.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괴벨스가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응? 매우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 역으로 얘기하죠. 나에게 표본의 기본적인 것만 달라. 그러면은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KBS가 표본을 이제 저 실수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표본을 노출시켜 버렸잖아. 노출시킨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문재인 찍은 사람의 48.6%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문재인 찍은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찍은 사람의.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에서 민주당 찍은 사람이 48.6%가 표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과다 표본이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누리당에 비해서 몇 배? 2.2배 내지 3배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정상화시키면은 KBS가 얘기했던 이 투표율이 아니고 정당 득표율이 아니고 진짜 정당 득표율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자, KBS가 여론조사했을 때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찍겠다 한 사람이 30.5%예요. 전국적으로. 30.5%. 한국당에 표를 찍겠다는 사람은 18.3%예요. 이걸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보세요. 2016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은 37%예요. 득표율이 37%예요. 근데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48.6% 과잉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48.6분의 37을 곱해주면은
그 지지 비율이 나오죠. 그 투표 비율, 그러니까 더민주에 투표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0.5 곱하기 48.6분의 37을 하니까 23.2가 나와요. 총 이 표본 중에는 30.5%가 그렇지만은 표본을 재구성해서 보니까, 그죠? 정상화해서 보니까 23.2%가 민주당을 찍겠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당의 경우에는 18.3%인데 이게 2016년도 총선 때는 38.3%가 한국당을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새누리지, 그때는. 새누리를 찍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당으로 했어요, 그냥. 18.3%, 그 38.3%가 들어가야 되는데, 21.8%밖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18.3%에다가 KBS가 얘기하는 18.3%에다가 21.8분의 38.3을 곱하면은 그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 비율을 얻어보니까 32.2%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율을, 정상 비율을 다 더해보니까 59.6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정의당, 기타, 그 다음에 투표 안 한 사람도, 안 했는 사람도 있죠. 안 하겠다는 사람도, 그죠? 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59.6%가 전체 59.6% 중에 더민주 찍겠다는 사람이 23.2%, 그 다음에 한국당 찍겠다는 사람이 32.2%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득표율로 환산하자면은 59.6분의 100으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 곱해줘 보니까 예상 득표율이 나와요. 더민주 득표율이 이래 곱해보니까, 이건 계산을 제가 한 게 아니고 계산기가 한 겁니다. 계산기. 그러니까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39%예요. 그 다음에 한국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53.9%,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2.0%, 정의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2.0%, 그 다음에 기타 3.1%. 그래가지고 100%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해둔 건 전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KBS가 굉장히 꼼꼼한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다 그걸, 표본을 공개해놨어요. 서울 경우에는 더민주를 48.6%도 아니고 50%를 넣었어요. 50%. 반을 아예 2016년도에 총선에서 민주당 찍은 사람을 반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당 찍은 사람은 24.6%. 그래서 아까 방식으로 해보니까요, 이래 나와요. 더민주가 서울에서 45.3%를 득표하고 한국당은 47.6%를 득표하는 걸로 나와요.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네? 한국당이 이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KBS 여론조사에서는 32.1대 19.4로 더민주가 약 13%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표본을 정상화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2.3% 이겨요. 2.3%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따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이거 다 해놔놓으니까 다 표를 올려놓으니까 이 궁금한 분들은 이거 다시 한번 계산 다 해보세요.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제 그 동영상 댓글로 올려주세요. 틀린 거 있으면 바로 고칠게요. 경기 인천에서는 예상 득표율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KBS에서는 더민주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32.5%, 한국당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17.6%, 거의 꼽을 이겨요. 더민주가. 그런데 왜 이래 됐냐 하면요. 이래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표본을 보면요. 막 정말 가당차네요. 2016도 승인도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물경 52.6%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해서 그때 새누리를 찍은 사람은 16.9%가 들어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이걸 여론조사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본 정상화를 해보니까 35.4 대 55.8로 물경 20.4% 한국당 이기는 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영상 마지막에 다 올려놨어요. 충청 지역, 전라 지역, TK 지역, PK 지역, 제주 강원 지역 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례대표도 그래 해봤어요. 비례대표도 그래 해봤더니 KBS에서는 비례대표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25.2%, 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18.6%였어요. 근데 이것도 표본 정상화를 해보니까 완전 역전돼요. 민주당에 표 찍겠다는 사람은 33.6%, 한국당에 찍겠다는 사람이 49.3%,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 찍겠다는 사람 4.8%, 정의당에 찍겠다는 사람 이 비례대표입니다. 8.3%, 그 다음 기타에 찍겠다는 사람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표본 정상화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금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가 탁 뒤집어 놨던 게 그죠? 우리가 표본 정상화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바로 서는 거죠. 그죠? 진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국을 표를 만들어 봤어요. 표본 정상화한 다음에 예상 득표율과 격차가 얼마나 됐냐. 전체로 봐서는요, KBS에서 한 듯이 민주당 과다
표본으로 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2.23배 정도 넣어가지고 2배 이상 넣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2.3배예요.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2.3배를 넣은 건데 지역구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민주당이 12.2% 이겨요. 그런데 이걸 정상화하니까 한국당이 14.9%를 이겨요. 이런 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당을 1.7배 집어넣었거든요. 표본을. 그래 해보니까 그래 해가지고 12.1% 7% 민주당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도 표본 정상화를 하니까 한국당이 2.3% 이기더라. 그런 식으로 쭉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인천 경기에서는 한국당이 20.4% 이기고 충청 지역에서는 한국당이 23.4% 이기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0.1% 이깁니다. 예상밖에 많이 못 이기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호남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충청도는 아예 경상도 수준으로 확 가버렸어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TK에서는요, 물경, 한국당이 71.7%, 그 다음에 민주당은 13.9% 나가지고 57.8% 이기는 걸로 나와요. 지금 실제로 내 글에 나오리라고 봐요. 지금 여론이요, 요즘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 민주당, 이거는 경상도에서는 거의 욕이 돼 있어요. 욕. 대구 경북에서. 그 다음에 부울경 PK 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정상으로 하니까 26.1%를 한국당이 이겨요. 그 다음에 강원 제주도도 그래 해보니까 11.4%를 이겨요. 한국당이. 그러니까 호남 이외에 싹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정상화 전하고 후를 비교를 해보면요. 7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래가지고 7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KBS가 발표할 때는 6대1로 민주당이 압도해요. 근데 이걸 표본 정상화를 해보니까 1대6으로 호남 이외 지역에서는 한국당이 압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 득표율 격차가 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죠. 14.9% 전국적으로 14.9% 득표차가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걸 막연히 상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제가 역대 선거를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17대부터 17, 18, 19, 20 4번의 총선을 뒤져가지고 다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구 득표율하고 의석수하고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2014년에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이게 탄핵 역풍 불 때입니다.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한테 4.1% 이겼을 때 의석 차이가 31석이 많았어요. 열린 우리당이. 그러니까 1%에 약 7석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 이기면 7석 이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대 선거를 봤어요. 봤더니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의 14.6%를 이겼어요. 요번에 지금 4.15 총선에서는 내가 정상화 했을 때는 14.9%였죠. 그죠?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때 어떻게 됐냐. 한나라당이 153석, 그 다음에 통합민주당이 81석, 그래가지고 14.6% 차이 났을 때 의석수가 72석이 차이가 났어요. 폭발적으로 막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1%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5.6%를 이겼는데 25석 차이. 이것도 1%에 한 4 내지 5석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0대 총선. 이때는요, 새누리당이 1.3%를 이겼는데 오히려 더민주가 한 석이 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정상화, 표본 정상화 이후에 그 격차라는 게 18대 총선과 흡사하다. 18대 총선. 18대 총선 때 14.6% 차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 표본 정상을, KBS 조사를 표본 정상화 해보니까 14.9% 차이 나더라. 거의 같다. 그렇다면 18대 비슷한 결과가 안 나오겠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대 153대 82석으로 72석 차이였거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아까 얘기한 18대 총선의 득표율 14.6% 격차가, 그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역별로 봤어요. 지역별로. 서울에서 보니까 한나라당이 11.9% 앞섰는데 의석수에서는 40대 7. 게임이 안 되죠. 아니 11.9% 약 12% 차이 났는데 이런 정도 의석수 차이 난다는 겁니다. 왜? 득표율 1%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고 하니까. 인천의 경우에 한나라당이 15.1% 이겼는데 9대2입니다. 9대2. 그 다음에 경기의 경우에
한나라당이 14.5% 이겼는데 32대 17입니다. 이건 거의 2대 1이죠. 그죠? 그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1%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거, 이게 이명박 1년차의 선거였거든요. 1년차 선거였는데 이 시기에 핵심 뭐냐? 지금하고 비슷해요. 노무현 5년에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탄핵이 엎을 때는 그죠? 152석을 마련해 줬잖아. 그런데 막 노무현 가면 막 완전 학을 띄는 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죠? 이건 이명박이 잘했다고 박수친 게 아니고 전 정권 심판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보수가 압승을 했거든요. 압승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정말 참혹해요. 이 보면요. 한나라당이 153석이고 민주당이 81석인데 그 좀 더 그걸 세밀히 들여다보면은 범한나라당이 179석이에요. 299석 중에. 왜 그런가 하니까 한나라는 친박 위주로 공천을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친이 그죠? 이명박 위주 쪽 사람 위주로 추천하다 보니까 친박들이 떨어져 나가지고 막 저끼리 막 당을 만들고 해가지고 예? 출마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죠? 사실 다 한나라당 한 통속, 한 당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친박 연대가 14명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또 있어요. 여기서 12명 당선돼요. 이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범한나라당이 179석이에요. 3분의 2가 당선된 거예요. 60%가. 근데요, 이보다 더 참 끔찍한 거는요, 이 범한나라당에다가 자유선진당이 그때 있었어요. 충청도에서. 이 사람들이 또 18명 당선됐어요. 이것도 보수표거든요. 이거는 한나라당보다 더 꼴보수예요. 네? 김종필이 계열이니까. 이것까지 하면은 보수가 물경 197석이에요. 거의 200석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5년의 실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민주당은 81석. 개헌 저지도 못해요. 27.1%밖에 안 돼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건 제가 좀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있어서 아주 막 이잡듯이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죠? 지역은 권역하면 대체로 투표 경향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정치적 경향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지금 5분에 14.9% 차이 난다 그랬죠. 그죠? 14.9% 차이 난다 그러는데 이 14.9% 그러니까 15% 전후의 격차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그 지역별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17대 총선을 봤더니 대전에서
1위 정당이 19.5% 2위 정당한테 이겼어요. 득표율이. 그랬더니요, 19.5%가 되니까 100%를 가져오는 거예요. 차이가. 19.5% 나오니까. 그 20% 이상이라면 거의 100%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충남은 조금, 이따 이제 좀 설명할게요. 약간의 예외인데, 충남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충북은요, 14.4% 차이가 났는데, 1위와 2위가 격차가. 1위가 9석이고 2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14.5% 차이만 나도 100%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력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15.6% 차이 났는데요. 17대 1이에요. 17대 1. 이것도 94%예요. 15% 위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되죠. 그 다음에 경남에서는 15.7% 차이가 났는데 14대 1이에요. 이것도 82%예요. 그 다음에 18대에 들어와서는 서울에서 11.9%가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데 40대 7이에요. 40대 7 의석수가. 불과 12% 나왔는데. 이것도 83% 가져온 거예요. 11.1% 이기고 의석은 83%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을 보니까 15.1%인데 9대 2로 이것도 75% 가져와요. 경기는 약간 이제 덜 가져와요. 14.5%인데 63%. 이것도 뭐 적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충북은 10.1%인데 6대 1. 75%. 강원은 17.9%인데 9대 빵. 100%. 부산 19.5%인데 16대 2. 20대 선거에서도 강원이 12.5% 1당이 2당이 이겼는데 의석수는 6대 1로 앞섭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격차를 의석수의 차이를 벌리죠. 부산에서는요, 10% 이내 차이인데도 의석수는 67%를 차지합니다. 경남에서도 뭐 17% 차이인데 12대 3, 75% 차지하고. 자, 이래 볼 것 같으면요. 15% 정도 격차, 10 내지 20% 정도의 격차가 났을 때 일당이 차지한 의석은 대체로 75% 내지 100%다. 예외가 딱 두 개 있는데요. 17대 때 충남에서는요. 충청도가 그때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선진당이 있거든, 그죠? 이 3파전이 됐어요. 3파전이 되니까 이제 양당 이 대결하는 구도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경기도는 들쑥날쑥이 좀 많아요. 여하튼 그래도 63% 차이 나는 것도 많이 나는 거예요. 63% 차지한 것도. 그래서 대통령제는요, 대통령제하고 소선거구제는 이게 원래 승자 독식이에요. 1%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결과다. 그래서 KBS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죠. 네? 분석했고 전체적으로 14.9%의 격차가 나고 지역적으로 어떤 격차가 나온지도 지금 우리가 쭉 알아봤습니다. 그죠?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게 그 다음에 또 격차가 이 득표율 격차가 의석수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아봤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의석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S 조사 분석으로 얻은 격차를 의석수에 적용을 해봤어요.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민주당 대 한국당의 비율을 한국당이 2.3% 이겼지만은 막 2.4% 무시한다 치고 5대5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24석 대 24석. 그 다음에 뭐 다른 당에서 한 석 정도 가져간다 보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에서는 20.4% 격차가 나잖아요. 20.4% 같으면요, 이건 1대9예요. 1대9 최소한도. 근데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가지고 2대8 정도로 잡았어요. 2대8 정도로 잡으니까 민주당이 13석, 한나라당이 60석이 나와요. 인천이 13석이고 경기가 60석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는요, 23.4% 차이가 났죠. 한국당이 더민주보다 23.4% 더 득표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 23.4% 그렇다면 실제로는요, 사실은 거의 10대 빵이라고 보면 돼요. 10대 빵. 근데 이것도 8대2로 잡아주자.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6석, 한나라당이 21석 나와요. 요거는 그 지역구 253석 2016년도 선거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5번 선거에도 253석 자체는 안 바뀌죠, 그죠? 그 지역구 253석과 비례 47석은 그 의석수는 안 바뀝니다.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이나. 그 다음에 호남은요, 20.1%가 민주당이 20.1% 이긴데, 여기는 민주당 대 한국당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그죠? 민주당 대 호남 꼬마당들, 민평당 이런 당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싸움이니까 이거는 그냥 20대 8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한 석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구 경북 여기는요, 누가 나서도 민주당은 안 됩니다. 김부겸이요, 내 30% 얻을까 싶어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여론이요, 뭐 민주당 가면 민주당 입 뛰는 사람은 아예 뭐 배제시킨 정도예요. 님 빠져라 이런 정도예요. 나는 서민들의 얘기들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0대 빵 25석인데 이거는 한국당이 다 차지한다. 그 다음에 PK 지역, 부울경 지역, 여긴요 26.1% 같으면 26.1% 같으면 이거는 거의 10대 빵이네요. 10대 빵. 그렇더라도 뭐 1대9 정도로 잡아주자. 그래서 민주당 4석, 저기 36석, 한국당 36석. 그 다음에 강원, 제주는 이것도 사실은 2대8 정도 나올 거예요. 2대8 정도 나오는데
3대 7로 잡아주자. 그러니까 지금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민주당에 유리하게, 한국당에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 3석, 한국당이 8석. 이래가지고 지역구 전체에서 민주당은 70석, 한국당은 174석. 그 다음에 정의당은 절대로 한 석도 안 나와요. 심상정의 택도 없습니다. 심상정은 정계 은퇴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당도 정치권에서 퇴출당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독립성이 하나도 없잖아. 민주당 따까리짓만 했잖아. 그런 당이 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은 한 사람 정도 잡아놨어요. 그냥 뭐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뭐 한 사람 정도. 5번 선거는 철저히 양당 선거입니다. 양당 이외엔 다 죽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진영 싸움으로 만들어 놨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만들어 놨잖아, 진영 싸움으로. 그 진영 싸움에 저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가 8석. 이건 대체로 호남 그 꼬마당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17석은 정상적인 비례대표예요. 그거는 6석, 8석, 한석, 한석, 한석 이래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50%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있잖아요, 그죠? 이건요, 민주당이 재발등을 찍어도 오지게 찍었어요.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 저가 이거 만들어 놔놓고 그거 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죠? 정의당하고 칼부림 나요. 근데 50% 연동제를 할 경우에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이거 뭐 비례 정당을 반드시 만들 거거든요. 보니까요. 그 수혜가 정의당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왕창 한국당으로 가요. 그래서 한국당 25석 정도 차지해요. 계산하는 건 생략합시다. 정의당은 한 4석, 바른미래당 1석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당 의석수가 더민주당이 이런 계산을 했을 때 76석, 자유한국당이 207석, 정의당이 5석, 바른미래당이 3석, 기타가 9석. 이래가지고 총 300석씩 되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정말 쪽팔려서 못 만들겠죠. 응? 그 잃는 의석을 몽땅 잃는 의석이 어디로 갔냐? 정의당으로 가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병신짓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예상 의석이 18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18대 때 81석이었는데 이번 21대에는 그보다 더 못한 76석으로 나온다. 14.9%의 격차를 그것도 민주당에 후하게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폭주가 결국 폭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볼 거거든요. 그래서 KBS 작년 말에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탄핵 의석을 확보한다. 이겁니다. 탄핵
의석이 몇 석입니까? 200석입니다. 207석 같으면 7석 남죠? 그 이후의 일은 워낙 끔찍해서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KBS 조사 분석을 최소로 적용했을 때,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쭉 화면 저기 해가지고 보세요. 보니까 민주당이 답답하면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이 저거 만들겠죠. 민주당. 뭐 이름이야 뭘 붙이든 간에. 그걸 만들었을 때도 100석 정도밖에 못 얻습니다. 아주 후하게 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격차를 최소로 적용을 해도 한나라당은 181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최소로 쳤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한국당이 2.3%를 이긴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의석수를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의석수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25명 되고 한국당이 23석 된다고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하고는 이 예상 득표율하고는 거꾸로 쳐준 거죠. 그죠? 그렇게 쳐준데도 불구하고 100석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 한국 리서치의 조사를 분석해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2019년 말 현재죠. 그죠? 이거는 아직 이때로부터 한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유동적이긴 하죠. 그렇죠? 여하튼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4.15 총선 예상 의석수는 민주당은 70석 내지 100석. 100석을 넘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한국당은 아까도 봤다시피 180석에서 210석 사이 나온다. 내가 얻은 결론이 아니고 KBS가 여론조사한 걸 역대 선거에 나온 그 의석수 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으면 거의 맞게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한 것이 불과합니다. 그것도 민주당에 굉장히 후하게. 정의당은 5개 안팎 나온다. 그래서요, 이번 4.15 총선은요, 18대 총선이 노무현의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노무현 전 정권을 그러면 말하자면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올해가 문재인 4년 차거든요. 그렇죠. 4년 차죠. 그죠? 4년 차인데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의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반문의 압승을, 문재인 심판을 통해 가지고 반문이 압승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이거는 거의 누구도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게 2016년도에 민주당을 투표했던 사람 중에 최소 37%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그때도 득표율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높았죠. 38.3% 대 37%였거든요.
1.3% 높았어요. 새누리당이.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37% 이상이 이탈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올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가 30%고 중간에 한 40% 된다 그러잖아요. 그 비율을 약간씩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대충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문재인에 찬성한 사람이 한 30% 되고 전통적인 반문이 한 30% 된다고, 중간층이 한 40% 된다고 봤을 때, 아까 KBS 그 조사에서 중간층의 문재인 국정평가 비율을 보니까 3대 7이 나와요. 잘한다가 3이고 못한다가 7이에요. 그럼 이 비율을 적용을 해보면은요, 30 플러스 40%에 3% 같으면은 12%잖아요. 그죠? 3할 같으면은. 그러면 찬문이 12%, 반문이 28%라 가지고 이걸 30%에다가 더하면은 문재인한테 찬성한 사람이 42%, 문재인한테 반대한 사람이 58% 나온다. 이 우리가 차이가 나는 14.9%가 거의 비슷해요. 16%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확인이 보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투표에 대한 의향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됐냐. 아까 봤죠, 그죠? 지역구 경우에도 민주당은 64%, 한국당은 75.8%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당 그 지지자들이 훨씬 강렬하게 지금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투표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요, 완전 양당 대결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진영 대결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진영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하고 통합되면 좀 낫겠죠. 더 낫겠죠. 그죠? 통합 안 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압승하라고 봅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이 KBS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우선 투표를 할 때, 그죠? 양대 진영을 할 때, 그 바탕에 깔린 건요, 찬문이냐 반문이냐가 아니고 경제심리예요. 경제심리. 경제심리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였으면 즐겁다겠죠. 그죠? 인생이 즐거워겠죠. 그렇죠? 연봉 1억 넘고 말이죠. 해외여행 말이죠. 시간만 나면 가고 말이죠. 응? 고급 음식 즐기고 이런 사람들. 그 좋다는 사람이, 즐겁다는 사람, 좋다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좋은 사람이 즐겁다겠죠. 그 다음엔 좋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보통이겠죠. 그 다음에는 어째 나쁘다. 그 다음에는 제일 나쁜 게 뭐겠어요? 분노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요, 제가 볼 때 분노가 50%가 넘습니다. 지금. 이게 투표에 반영돼요. 보이게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찬문 대 반문의 싸움인데, 찬문 대 반문의 싸움에서 지금 핵심 이슈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 대 윤석열의 싸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 그 싸움이죠. 그렇죠? 그 싸움 번호 많아. 지금 그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의 여론조사 전부 엉터리입니다.
표본 자체를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들통이 다 나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요, 갈수록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 다음에 친북 대 반북, 이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친북은요, 친북 정도가 아니에요. 충김이에요. 충김. 충북을 넘어가 충김. 오직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게 이 사람들의 존재 이유 같아. 이거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쪽에서 몰고 가려고 했던 게 뭡니까? 한일전으로 몰고 가려고 했죠. 이거는 거의 끝났죠. 그렇죠? 한일전에 몰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소미아도 진짜 파괴해버리고, 그죠? 그래서면 한일전 몰고 갈 수 있지. 저가 스스로 일본한테 항복했던 놈들인데 게임이 돼요? 이런 게임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투표 경우에 양대 진영 표결로 가는데, 근데 만약에 반문 민주수호연합이 결성이 된다면, 반문 민주수호연합에서 내가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유승민이 저기에 들어갔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 그보다 더 내가 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장기표예요. 쟤들이 이때까지 팔아먹고 훈장 달고 온갖 유세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한 게 뭡니까? 너가 민주화할 때 뭐 했냐? 독재 후예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표가 새로운 여튼 그 신당에 들어가면요, 그 소리를 할 근거가 없어요. 거기도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더 쟁쟁해요. 저기보다. 그건 누가 있는데? 민주당에. 별로 없어요. 있다 그래도 그 전부 주사파들 뿐이에요. 임종석이, 이인영이, 이해찬도, 그죠? 완전히 꼴통을 변해버렸잖아. 그러고요, 이해찬하고 장기표하고 민주화 운동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장기표는요, 내가 민중당을 같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장기표는 적어도 주체사상이나 막스레닌주의에 물들지 않고 자기 사상을 끝까지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태일이가 분신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민중하고 손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출세 못해요, 한국에서. 그리고 심재철을 완전히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낙인을 찍어놨죠. 그런데 배신자는 누굽니까? 유시민 아닙니까? 진짜 민주화 운동의, 그죠? 양대 산맥이 DJ와 YS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YS 쪽이 지금 훨씬 더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요. 여하튼 반문 민주수호연합이 결성이 되면은 탄핵 의석은 100% 확실하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다. 마치겠습니다.